나눔의 기쁨, 함께하는 행복. 나눔이 있어서 살만 나는 세상. 나눔 콘서트의 박마루입니다. 안녕하세요, 황교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기손 씨, 이곳에 오니까요 분위기도 좋습니다. 따뜻해요. 그럼 남녀노소가 자리하셨고 네. 지금 밖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부는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정말 너무너무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계속해서 따뜻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디딤 콘서트는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디딤시아 지원 사업당, 그리고 복지TV가 기획하고요. 그리고 라이나 생명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나눔 프로젝트. 오늘은 사람 중심의 명품 도시, 대한민국의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는 종로구에서 디딤톡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로 구민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잘해 주셨어요. 네, 많이 계시네요. 어른들도 잘해 주셨고 또 어린아이들도 잘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 종로구 다 아시지만 간단하게 종로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조선 건국 이래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서울의 중심부로서요. 그리고 25개 구청의 행정서열 1위입니다. 그리고 행정심장부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잘 해내고 있는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에서 디딤톡 콘서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문화해설사 황기순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종로구는요 또 있죠? 또 있어요? 네. 경복궁도 있고요. 그렇죠. 창경궁도 있고요. 그렇죠. 종묘도 있고요. 어허. 그리고요, 우리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과 현대미가 어우러지는 곳, 바로 종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우리 종로구에서 인정 그리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디딤톡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요, 지금부터 따뜻한 얘기가 계속되니까요, 추운 겨울에 채널 딱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사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멘토들이 힐링 특강하는 순서입니다. 정말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힐링 특강 정말 기대되실 겁니다. 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인가요? 행복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는 선진복지도시 우리 종로구의 김영종 구청장님을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모시겠습니다. 김영종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예, 김영종 구청장입니다. 제가 TV에 나와서 얘기한다니까 뭘 거창한 얘기를 할 것 같은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 듣는 얘기고 또 당연히 해왔던 얘기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어쩔런지 열심히 제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깊은 산골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때야 뭐 어느 집이나 다들 먹고 사는 게 바쁠 때인데 뭐 공부시키는 것은 뭐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갖기 어려웠어요. 물론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자식들 교육시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도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에 비해서 아주 행운아였었어요. 저희 아버님께서는 열심히 공부해라. 그리고 공부시켰다고 격려도 해주셨지만 또 한겨울 새벽이면 한자 공부도 시켜주시고요. 또 북글씨도 그때 가르쳐주셨어요. 그때 배운 거 지금도 써먹고 있어요. 그렇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를 다니는 것은 어려웠었죠. 그래서 저는 인근 마을의 누나집에서 학교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여름방학 때인데 아주 무더위를 피해서 마을 사람들이 한낮에 마을 앞 정자에서 바로 시정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낮잠들을 쭉 함께 자고 있는데 아버님과 친구분들의 말소리가 제 귀에 들렸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 친구분이 어이 저기 보소 저 영종이 다리가 큼직하네. 농사일 잘하겠어. 고등학교 보내지 말고 일 시켜 먹으면 참 좋겠네. 일이나 시키게. 이 사람 우리 아버님 헛기침 하시는 거 아세요? 자네 형편에 저놈이 집에서 일을 한다면 만사형통 아닌가.
알겠네. 그렇지만 사람은 배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아버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싶었지만 자는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님 친구분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었죠. 그동안 아들의 진학 문제로 걱정이 아마 많으셨다는 것을 그제서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당시 저희 집에 논 9마지 중에서 서마지기를 팔았으니까 3분의 1을 팔았어요. 그리고 광주로 학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중학교 3학년 그 여름 낮잠결에 드는 아버님과 그 친구분들의 대화 내용은 제가 어려웠을 때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마다 문득 떠오릅니다. 다시 각오를 다져보기도 하죠. 저희 아버님께서는 남을 비방하지 마라. 출세하려거든 좋은 말 해라. 언젠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된다. 공부해라. 세상 일이 다 스승이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살아야 사람이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집안을 알고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가 커서 생각해 보니까 그건 바로 경물치지다. 어떤 사물을 보고 열심히 봤을 때 거기에서 이치를 깨달을 수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효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지혜를 갖는 것은 이 세상의 최고의를 얻는 것이다. 지혜는 도둑이 가져갈 수도 없고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떠내려가지도 않고 또 썩지도 않는 보배 중에 보배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해주셨어요. 아버님은 또 이웃의 문명 퇴치를 위해서도 또 활동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서당을 열으셔서 농한기에 열죠. 그것도 일 없을 때 천자문이나 명심보감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특별히 아들에게는 새벽에 과학 공부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깨워서 한자 가르친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은 글을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주 강인한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머니들도 그러시겠지만 아들이 약하게 보이셨더니 항상 분명하고 똑바른 태도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내 자식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리고 사내 자식이 마음에 철기둥 같은 게 있어야지. 바로 외유내강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또 어느 부모님들 같이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길쌈으로 날 세워 논 사고 또 아들 학교 보내다가 다시 팔고 어머님이 칠순에야 저희 어머니가 창을 참 잘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의 청으로 처음으로 어머님의 창을 들어봤어요. 놀라웠습니다. 아들, 딸들이 모두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이후 어머님의 노래를 청해볼 기회도 없이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흔한 녹음 한번 해보지 못했습니다. 공부만이 아니라 효는 지금 바로 하는 것이다. 나중에 하는 건 늦다. 평소에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어진 일에 아주 충실한 편입니다. 영국의 스티브 호킹 박사는 대학원 때 누게릭병에 걸려서 몇 년을 못 넘긴다는 판정을 받고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잘하지는 못해도 충실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잘하지 못하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은 또 어머님은 별 소득도 없는 농사일 속에서도 바른 생각으로 주변을 돌보시고 또 자식들을 가리키려 밤낮으로 일하심을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근면하게 살아야 되겠다. 또 사람의 본분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본받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이나 행동, 집안의 살림까지도 노력하고 가꾸어야 사람이 품격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저희 집 가훈은 품이라고 정했습니다.
지금도 품이라고 종종 써보기도 합니다. 저는 구청장이 되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준비를 해왔는데 나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살아온 내용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이 세상에 좀이라도 보태보겠다는 생각에서 고민 끝에 제가 건축학을 전공했잖아요. 그리고 또 서울시 공무원으로 도시행정을 해보아서 구청장에 도전했어요. 세 번째 도전 끝에 당선됐습니다. 우선 집안의 살림도 걱정이 됐지만 구청장 하려면 살림이 걱정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만히 40대 중반이었는데 뭐 노후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나를 위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위하는 일을 한번 해보겠다 생각해서 집사람에게 동의를 구했어요. 승낙받았죠. 저는 10년 동안 구청장을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나 행정학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돼서는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다방면의 변화를 이루어가고 행정의 변화를 추구해왔고 또 더불어 사는 우리 종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효도 잘하는 종로를 만드는 그리고 500년 전에 우리 종로에 장영실과 같은 사람이 있었듯이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종로의 명소를 만들어가는 일에 객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민들이 긍지를 갖고 지속발전 가능한 그런 도시를 함께 만들어간다면 참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TV에 젊은이들이 좀 본다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좀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꼼꼼히 일해라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꼼꼼히 챙겨라. 우리가 100 플러스 1과 100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101을 선택할까요? 99를 선택할까요? 아마 최고의 경쟁사에서 101을 선택할 겁니다. 99는 소멸하고 맙니다. 치열한 경쟁사에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세심하게 명품을 만들어가야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젊은이들에게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새해 연초면 세우는데 그 연초 계획 세우는 것 말고 1년 그 단위별 계획이 아니라 자기 인생, 평생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내가 60살 때까지 어떤 모습일까? 40일 때는 어떤 모습일까? 30살 때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젊어서 세워본다면 아마 자기 나름대로 인생 계획에 따라서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이 더 나올 겁니다. 아마 그 계획에 따라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보신다면 참 좋겠다. 저는 그 계획을 세워서 30대 중반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지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자활 하기 시습지이면 부력 열어라. 공자님은 배우고 그것을 꾸준히 되풀이하여 공부하면 이 또한 기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해서 진정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회에 나가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꾸준히 배우고 꾸준히 복습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한다면 반드시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살기 어렵다는 요즘에 행복으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함께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기나 수질, 에너지, 환경 이런 것들은 함께 풀어야 될 물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할 일입니다. 현대사에서 성공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유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우시죠? 많이 배워서 지혜로우신 분들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건강하시죠? 건강하신 분들을 그 건강으로 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리 김영전 구청장님의 강의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잘 들으셨습니까? 와. 저는 네. 우리 청장님 말씀 중에 네. 저도 좀 귀담아 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모든 분들이 다 집중을 해주시는데 그 중간에 우리 유치원생의 병아리들이 약 10명 정도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러면 굉장히 어수선할 수도 있는데 걱정을 했는데 네. 애기들이 너무 이쁘게 조용히 앉는 게 네. 난 그게 또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애기들한테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그래요. 야. 저기 요즘에 기순 씨가요. 네. 아들 보는 바람에 사랑한대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청장님 말씀 중에 네. 어떤 거? 저는 이제 흔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은 네. 다 집안 환경이 좋고 배경도 좋고 뭐 좋은 부모님 뒷바라지 속에 성공했다라고 보통들 인식하고 있는데 우리 청장님은 아주 시골 산골 마을 혹시 어디세요, 청장님? 전라남도 곡성입니다. 곡성. 곡성. 골짜기예요. 거기 아세요? 어딘지? 알아요. 위치는 아는데 네. 제가 곡성이라는 데를 가보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로 아주 작은 소도시입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오죽하면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내가 대한민국을 필리핀에 모르겠어요. 오래 있었죠? 근데 곡성이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네. 지금도 작은 도시인데 그렇게 농사를 짓던 부모님 아래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러운 게 뭐였냐면 저렇게 아버님이 설사 글을 모르시더라도 한자를 알려주시면서 배움에 대해서 아들한테 지속적으로 길을 터줬다는 게 나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때 이 구청장님 옆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예. 그 농사를 하라고 그랬을 때 아버님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데 우리 김영정 구청장님은 그때 다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랬으면 그 듣고 있는 아빠의 그 마음을 아들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얼마나 열심히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 당연하죠. 아빠가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혹시요? 그러니까 그래서 열심히 했죠. 근데 그 고맙다는 말씀을 못 드렸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아유. 그랬군요. 예, 근데 또 이게 강의 듣다 보니까 네. 또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특이한 이력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거기에 제가 가장 관심 갔던 건 건축가라고. 건축사. 예, 건축. 그리고 보면 건축가는 사실은요. 네. 저도 음악을 하잖아요. 그래요? 방송도 하고 네, 있고. 맞습니다. 종합예술이에요. 예, 예술과 기술을 접목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도서관에 관련돼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 요번에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시청가 도서관도 개원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건가요? 예, 저희 아름꿈 도서관입니다. 네. 아름꿈.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건물은 별로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3층 조그마한 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저희 전에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쓰던 그 건물을 좀 다른 쪽으로 좀 옮기고 그 마을 주민들과 우리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만들었는데 또 특히 그 지역이 숭인동 창신동 지역인데 우리 아이들이 혼자 지내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만이 아니라 시청각을 통해서도 이렇게 좀 우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이 생각에서 도서관 안에다가 조그마한 공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서관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그 도서관에 관심이 많을까? 결국 우리 김영정 구청장님도 공부를 통해서 지금의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어려운 환경은 있었지만. 그리고 사실 도서관이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뭐 당연히 아이들이 뭐 책도 보고 네. 그냥 즐기지만 또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똑똑해요, 우리 황기선 씨. 똑똑해요. 네.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그랬습니다. 네. 100년을 내다보고 교육에 앞장서신 우리 구청장님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어르신들도 잘 모시고 공경해야 되지만 그럼요. 중요한 건 우리 어린이는 청소년은 우리의 밝은 미래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디딤톡 콘서트도 바로 우리 아동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콘서트입니다. 네.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서 희망 가득한 결실을 맺고 있는 우리 청년 두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청년들인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 이종진 군입니다. 여러분 네, 환영해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우리 그 박재호 군하고 이종승 군이 딱 오니까 네. 우리가 주눅 드는 것 같아요. 뭐 젊음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잘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재호 군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홍익대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교육학과 4학년 재학 중이고 영어 교사가 꿈인 박재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교사가 꿈인 박재욱은 참고로 충분히 이겨냈고 또 잘 극복하고 멋지게 사회활동하고 이제 있는 청년이니까 네. 가정 환경이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우리 저 이종진 군도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지금 이제 중소기업의 IT 쪽 부서를 맡아서 네.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네. 제가 좀 참고로 잠깐 얘기하면, 예. 예. 우리 이 두 청년은요, 디즘시아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지금 회사도 다니고 있고요, 대학도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 그러면- 소개할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예. 영어 잘하는 사람한테 예. 뭐 요구할 거. 네. 영어 교사가 꿈이랍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 교사가 꿈이기 때문에 네. 뭐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하죠. 그러나요? 예? 영어로 인사를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여기 박재욱 군. 보니까 표정들이 다 이렇게 외면하는 것 같아. 영어가 얘기하니까. 예? 이제 받아들이실 준비하신 거예요. 네. 영어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Hi everyone. Good afternoon. My name is Park Jae-eun. I'm 24 years old. I'm Hongin University student. I'd like to be an English teacher. Thank you so much. 자, 오늘 여기 해설가예요. 뭐 번역 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통역을 하자면 네.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굳이 안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때문에 본인의 이름 얘기했고 반갑다. 그리고 영어 교사가 꿈이다. 뭐 이제 등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종진 군은요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예요. 그러게요. 좀 생소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는 지금 저희 회사 자체가 이커머스 전문 회사인데 거기에 이제 솔루션 연구소에서 이제 솔루션 개발하고 관리하고 그런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어렵네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래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가장 바꿔맞는 거. 정말 네. 저 친구는 특별한 네. 분야에서 아주 저 일을 정말로 탁월하게 그럼요.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자, 우리 여기 김영정 구청장님 각각 강의도 잘 들으셨잖아요. 근데 두 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디딤시아 통장을 통해서 인연을 맺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지금의 위치에 왔잖아요. 어떤 인연과 어떻게 활용을 했어요? 먼저 재호 씨부터. 네. 저는 이제 경상북도 안동에서 네. 생활했고요. 거기서 10살 때부터 생활했는데 이게 가입된 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저한테 말을 안 해줘서 고등학교 1학년 때쯤으로 기억해요. 좀 늦게 생겨서. 그래서 그걸로 지금까지 모으다가 이제 이번 연도 초에 등록금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학비로 했는데 한 380만 원 정도? 네, 해약해서.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썼다 이거죠? 네. 네. 우리 재호 군은요? 네, 저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부산에 있는 시설에서 생활을 했었고 퇴소를 하면서 서울로 올라와야겠다는 생각에 그 이제 정착지원금하고 이제 디딤시아 통장에 해약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합쳐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고시원을 잡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아주 요긴하게 정말 잘 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요. 우리 저 두 분 청장님 이렇게 강의 옆에서 들으셨는데 혹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뭐 느낀 거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지금 제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 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뭔가 또 꼼꼼히 좀 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목표도 좀 정확하게 세워서 뭔가를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열심히 안 살았구나 이 생각 네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그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나는 생각했던 거는 뭐냐면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대요. 청장님 되시기 위해서.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준비해요. 저는 그냥 네. 입력 한 번 안 되면 때려치워야지. 나중에 경쟁자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종지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일단 그렇게 오래 뭘 준비한다는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계속 열심히 하신 게 되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요. 저는 부산에 있을 때도 좀 빨리 좀 하려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네. 그렇지 않으시고 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신 게 되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아까 우리 청장님 강의 중에 청년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네. 그거 이렇게 두 청년 보니까 어때요, 청장님? 딱. 뭐 두 분은 뭐 전혀 네. 잘 알아서 그 얼굴에 써져 있어요. 써져 있어요? 예, 내가 그 전에는 어려웠지만 네. 이제는 자신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얼굴에 써져 있어서 아주 든든합니다. 바로 우리 디딤돌 통장이 네. 참
괜찮다 이런 생각도 해보네요. 요긴하게 썼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야, 그렇군요. 예. 청자님 혹시 종로구청에는 특채가 있나요? 아, 특채라고 할까요? 아,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험을 보러서 공무원 들어오려면 예. 전체적으로 서울시 시험을 봐서 들어와야 되는데 네. 구청에서 특별히 채용하는 경우 있어요.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채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별한 디자이너라든가 네. 아주 특별한 디자이너, 아주 훌륭한 사진을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네. 뭐 이런 겁니다. 좋네요. 예, 예. 우리 청년들 다 들었죠? 예. 그리고 사실 이제 두 분이 사실 안동, 부산에서 서울 생활을 시작한 거잖아요. 하다 보면 정말 많이 어려웠을 텐데 뭐 보니까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와,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거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아르바이트를 쉰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고등학교 수능 끝나고는 이제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고깃집이라든지 신문 배달, 신문 배달할 땐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요. 네. 그리고 대학교 와서는 이제 바에서도 일해보고 PC방에서도 일해보고 뭐 지금은 또 곱창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홍대에서 4년 반 됐습니다. 거기서. 아, 지금까지도 4년 반째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4년 반 됐어요. 아르바이트. 어디에서? 홍대 곱창집인데 상호 말해도 되나요? 갑자기가 뭐 먹고 싶은 생각이 드네. 우리 거기 가면 뭐 혹시 뭐 DC라든지 인센티브 없어요? 아, 이제 돈 잘 버시니까 이제 돈 내고 드셔야죠. 제 돈 아, 내고. 그럼요. 돈 내고 먹고 그 대신 네. 곱창 불이나 좀 많이 좀 넣어줘요. 네. 곱창 잘 익게. 우리 종진군은 배운 게 컴퓨터를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었기 때문에 예. 학교에서 조교를 계속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격증 같은 거 시험 칠 때 이제 감독 보조로 이렇게 많이 해서 그래서 장학금 같은 거 더해가지고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재우군은 목소리가 아주 당당해요. 쫙쫙. 근데 이제 종진군은 기술도 있고 충분히 자질도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작은 것이 조금 걸려요. 그죠, 종장님? 그 노력하면 되죠. 그것도 아까 예. 제가 노력하면 되나요? 반복해서 연습하면 돼요. 예. 야, 좀 크게. 네. 그리고 이것도 저도 말이에요. 전에는 학교 다닐 때 뭐 군대 가서도 대중 앞에 서본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앞에 서면 뒷다리가 흔들흔들 후들후들. 진짜 사실이죠? 네. 근데 그럼요. 네. 그런데 자꾸 연습하고 네. 쓰고 네. 또 얘기하면 뭐 지금은 사람들이 더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얘기하기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1대1보다도 이게 대중들이 예, 더 편하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즐기시는 거야,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오신 거야.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많은 분들 계신 데서 말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러면 네. 많은 분들 앞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또 재능 기부하고 네. 또 재능을 펼칠 수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한 분 자리하셨어요. 그럼요. 이분도 정말로 우리 좀 이 분위기에서 더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가수분이 한 분 자리를 하셨습니다. 자, 이 가수는요, 우리가 이제 94년도에 정말 빅히트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드라마냐면 MBC 드라마 마지막 승부의 주제가 있었는데 그 주제가를 여기 계시는 선배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꼬마들은 모를 거고요. 그래서요, 그 가수를 모시겠습니다. 가수 김민교 씨 모셔보겠습니다. 김민교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길을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 여기 이 자리 내 옆자리 내가 비워둔 이 자리 이 자리로 와 빨리 달려와 올 때까지
오늘도 자꾸 자꾸 생각나. 우리 여러분 자꾸 생각납니다. 여러분 신나면 소리 한번 크게 질러보세요. 자꾸 자꾸 생각나. 자꾸 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자꾸 생각나. 그 모습이 자꾸 자꾸 생각나. 길을 걸어도 차를 타고 다녀도 그 모습이 자꾸 자꾸 생각나. 여기 이 자리 내 옆자리 내가 비워둔 이 자리 이 자리로 와 빨리 달려와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사랑한다 말할 때 나를 받아줘. 당신의 사랑은 나야. 오늘도 자꾸 자꾸 생각나. 오늘도 자꾸 자꾸 생각나. 잘 까불죠? 예, 뭐 우리 김민교 씨는 어느 무대에 서든지 간에 즐겁게 노래하려고 하는 가수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고맙습니다. 예. 즐겁게 노래하는 게 참 더 즐겁잖아요. 그럼요. 예. 그냥 노래를 하기 위해서 노래하는 것보다 그냥 내가 즐기면서 같이 즐기면 훨씬 좀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뭐 가수든 뭐 이렇게 연기자든 자기가 좋아서 어. 자기가 이렇게 막 기분이 흥이 나서 해야지 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혹시 네. 오늘 이 디딤톡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까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디딤 씨앗 통장. 네. 디딤 씨앗 통장이 저는 굉장히 아주 정말로 바람직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김민교 씨가 얘기 들었던 디딤 씨앗 통장에 대해서 혹시 느낀 거에서 한마디만 좀 네. 해주세요. 먼저 이렇게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디딤톡 콘서트에 초청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영광스러운 자리고 그리고 이 씨앗 통장에 대해서요. 예.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디딤 씨앗 통장은요. 네. 어느 누군가가 어떤 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후원을 약속을 하면 네. 후원금이 크지 않아요. 네네. 작지만 매달 후원을 하면 지자체에서 함께 똑같은 액수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이 우리 아동이 이제 성인 18살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인이 어느 때든 요긴하게 찾아서 쓸 수 있는 제도예요. 괜찮죠?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김민교 씨도 네네. 꼭 관심 가져주시고요. 디딤 씨앗 통장 후원자가 되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 약속 그럼 받고 가세요. 예. 자, 박수도 예.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약속. 약속. 네. 오. 또 보니까 여기 네. 이렇게 지금 우리 저기 있잖아요. 꿈나무 애들. 그럼요. 꿈나무 그럼요. 애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이렇게 많이 그렇죠. 해주시고 많은 관심도 이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김민교 씨였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는 노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어요? 18번지요, 총장님. 요즘에 이제 좀 네.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누님 노래, 누이. 누이. 아, 누이. 그런데 그래요? 옛날- 자, 그러면 아니, 누이 이게- 노래 잠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떠세요? 예? 예. 한번, 자, 앉으셔도 되고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언제나 내겐 오랜 친구 같은 사랑스런 누이가 있어요. 오. 잘했어요? 네. 이야. 아,
아니 근데 따뜻했어요. 저기 누님들이 다 반했어요 지금. 근데 청자님도 저기 오늘 노래 한 곡 하셨으니까 후원자 되신 겁니다. 아, 그 잘 몰랐었네. 아이고, 아유, 네. 영광입니다. 네, 정말 오늘 김민교 씨 또 우리 김영조 청자님 멋진 노래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요 항상 하는 게 있지만 복지TV도 그렇고 우리 디딤씨앗 통장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의미를 더해서 우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보 회장님께서요 우리 디딤씨앗에 대한 의미를 함께 담아봤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차흥봉입니다. 디딤씨앗 통장은 저소득층 아동들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18세쯤 돼서 모두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통장을 말합니다. 자립 통장을 말하는 것이죠. 디딤씨앗이라는 말은 자립하는데 디딤돌이 된다는 뜻이고 씨앗이라는 말은 그 씨앗 돈을 가지고 앞으로 평생 자립하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기 때문에 후원자들이 이 후원을 하는 돈이 가령 한 달에 한 3만 원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도 똑같이 매칭 자금으로 3만 원씩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아동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자립 통장을 쌓아나가는 그렇게 해서 이 아동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을 디딤씨앗 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이죠. 가령 아동 양육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라든지 또는 가정 위탁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이들 또는 소녀 가장 또 주변에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가정의 아이들 이런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디딤씨앗 통장의 후원금은 후원을 받는 아동들이 18세 이상 해서 이제 성장했을 때 대학에 들어갈 때 학자금 또 학교를 마치고 취업을 한다든지 할 때 직업훈련 자금 또는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한 결혼자금 또는 집을 구할 때 등등 성장해서 스스로 자립하는 데 필요한 그런 미천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 관리를 해주고 아동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 찾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딤씨앗 통장은 지금 7년 반, 약 한 8년째 되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그 분들이 후원을 하고 또 많은 아동들이 지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한 7년, 8년 동안에 쌓여 있는 그 후원금이 현재 약 한 1,8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매년 한 150억 또는 180억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800억 정도의 후원금이 쌓여 있고요. 이 후원금을 통장으로 가지고 있는 아동들이 약 한 7만 명쯤 됩니다. 후원하고 있는 분들도 10,000명, 2만 명 이상 되고 해서 후원하는 분도 많고 또 이 씨앗 통장으로 앞으로 자립할 수 있는 아동들의 그 대상 아동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후원하신 분이 후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대1로 할 수도 있고요. 매달 할 수도 있고 또 일시에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후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나눔은 나눔을 주는 사람과 나눔을 받는 사람 모두의 행복을 키웁니다. 그동안에 우리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참여해 주신 후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이 사업이 더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차흥봉 회장님께서 우리 디딤씨앗 통장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담아 들으셨을 테고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정말 좋은 의미의 통장이구나라고 인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바로 우리 미래의 주인공들을 위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이 18살 됐을 때 사회에 나왔을 때 직장, 학교, 다방면에 활용도가 크다고 말씀해 주신 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디딤 씨앗 통장 참 이거 괜찮은 것 같죠? 그럼요. 예,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특별히 위하는 일이라 예.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요. 예.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도 돕지만 특히 우리 장애 우들을 좀 장애 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것 좀 생각해야 되겠는데 예. 또 장애아만이 아니라 장애아의 그 형제들, 그 가족들까지도 그럼요. 뭐 프로그램도 좀 마련해서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면 할수록 그 기쁨은 2배, 3배 정말로 그럼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네. 저도 과거에 지금 뭐 그렇다고 제가 나눔을 많이 한다라기보다는 그 의미를 조금 알고 조금씩 실천해 보니까 세상 사는 맛이 이런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늦게 좀 후회하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요 옆에 있는 사실은 우리 황기순 씨 친구입니다. 내 친구 자랑을 좀 해도 되겠죠? 진짜 우리 황기순 씨가 우리 장애인분들 위해서 10년 넘게 전국 일주를 해가면서 모금을 해서 우리 장애인을 돕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2014년도에는 더욱더 또 하나 플러스 나눔을 더했어요. 디딤 씨앗 통장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500만 원 기부했다고 그랬나요? 이번에? 디딤 씨앗 통장. 예, 여러분이 박수 좀 해주세요. 야, 친구 잘했어요. 예, 아니 근데 정말 저는 이 디딤 씨앗 통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부모가 아닌 어떤 사회적으로 그래도 여유가 있든 없든 어떤 어른이 성인이 청소년 아동을 위해서 내가 후원하겠소라고 하면 뭐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기분 좋게 후원을 하고 그 후원금을 그 아동이 성인이 됐을 때 네. 정말 요긴하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디면서 제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게 바로 이 디딤 씨앗 그럼요. 통장이거든요. 네.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좀 고지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고지? 방송 보시는 여러분하고 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 뭐 이거는 강요도 아니고요. 그냥 네. 편안하게 자발적으로 그럴까요? 저부터 휴대폰을 좀 꺼내겠습니다. 휴대폰을 이렇게 저도 꺼내. 혹시 청자님 휴대폰 갖고 계세요? 꺼내주시면 참 좋을 텐데. 네. 저기 청자님 휴대폰 빨리 드리세요. 일반 전화 공이 다 똑같습니다. 번호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060입니다. 060 060 706 706 706 1004 1004. 004. 네. 자, 그리고요. 통화 버튼 누르시면 기부하는 겁니다. 눌러주세요. 통화 버튼 눌러주세요. 예. 저 휴대폰 가지고 우리 김영정 구청장님께서 기부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네. 전화를 걸면 여러분들 한 통화에 여러분들의 사랑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알려드리죠. 네. 네, 공- 불러주세요. 060 네. 706에 네. 여러분은 천사입니다. 천사. 네. 060-706-1004. 여러분,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요.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함께 밝아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진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자, 많은 청소년들이, 그리고 청년들이 디딤 씨앗 통장을 통해서 정말 보람있고 유익하게 잘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자리하고 있는 우리 박재우 군하고 이종진 씨하고 얘기를 좀 이어갈게요. 좀 지루했죠?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래요. 이거 재우 씨가 방송을 좀 알아. 그럼요. 예. 아주 당당하고 참 좋네요. 근데 우리 재우 씨 앞으로 사실 이제 다양한 꿈도 갖고 있고 아까 영어 교사라 꿈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네. 또 요즘에 또 좋은 일도 하고 있다며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좋은 일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시설 보호 아동이 자립하면은 자립하는 게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도와주는 아동 자립 지원 사업단이라는 곳에서 이제 바람개비 서포터즈라고 저희처럼 이제 실제로 시설 퇴소한 형들, 누나들이 이제 밑에 아동들한테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일을 해주고 있어요. 좀. 그러면 제가 이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좀 더하기 위해서 우리 재호 씨나 성준 씨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있더라도 보호를 못 받고 그 요즘에 같은 경우는 이제 보육원이라고 그러는데 네. 보육원에서 자란 거잖아요. 네. 그 아이들 후배들을 위해서 멘토 역할하고 서포터 역할 해주고 있는 거죠. 그 역할 말하는 거죠. 네, 이제 그것도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네. 직접 이제 시즌 때마다 겨울 때 여름 겨울 때 방학 있잖아요. 네네. 그때마다 이제 캠프 같은 데 가서 뭐 우리는 어떻게 했으니까 니들도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듯이 하는 것도 하고 뭐
네. 각종 시설에 직접 찾아가기도 해요. 이제 연중에는 또. 종진 씨도 뭐 같이 역시 의미 있는 일 한다고요. 네, 저도 바람개비 서포터즈에 가입해서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많이 참여를 못 하니까 이제 뭐 같이 회의 같은 걸 하면서 자립하는 아동들을 위해서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많이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청장님 가끔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픈 사람이 아픈 마음을 이해한다는 말 있잖아요. 근데 두 청년들이 본인들이 디짐시아 통장을 통해 가지고 직장도 다니고 대학도 다니고 졸업해서 지금 대학도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또 커서 또 후배들을 챙기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정말 의젓한 어른으로 자랐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또 후배들이 또다시 자기가 자라서 또 봉사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모범이 된 것 같아서 참 기쁩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두 분 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저기 그 재호 씨하고 그다음에 종진군. 종진군 두 사람 여자친구 있어요? 아 솔직히 얘기해봐요. 네. 네, 있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사랑해요? 24살이야. 그냥 그때는 이거 하는 건가요? 편안하게 교제하고. 우리 저 재우군은 여자친구 있어요? 네, 저도 있습니다. 역시 당당하네. 사귄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제가 한 624일 정도? 오, 640일. 네, 정확하게 모르는데 뭐, 624일. 야. 정확하게 모른대요. 예. 저 날짜를 어떻게 계산하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가상이에요, 가상. 네. 지금 사귀는 분들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잖아요. 어떤 가정 꾸리고 싶어요? 와, 어렵네요. 저도 꿈이 교사고 여자친구도 꿈이 교사라서 근데 저희는 좀 이런 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동복지 쪽보다는 둘 다 애견복지인 거 좋아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근데 애견 구조나 이런 거 활동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기견 키우고 이런 거. 네, 좀 안 맞네요, 딕이. 근데 환원도 해야죠, 근데 당연히. 아이 그럼요. 자 우리 종진군은 종진군. 저는 둘 다 지금은 일을 집중하고 있고요. 네.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는 일단 약속을 한 게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또 단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봉사활동 단체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같이 살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까지 가서 봉사활동하고 싶다. 두 청년 다 뭐 이거 박수 안 칠 수가 없겠는데요. 예. 우리 청장님이 그래도 이렇게 잘해하셨는데 이 젊은 청년들 아주 훌륭한 청년들 보니까 굉장히 어른으로 그 흐뭇해 하시는 얼굴 표정이 그냥 그대로 읽히네요. 기분 좋으시죠?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네. 우리 나라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종로구에서 사세요. 그러면 좋죠. 그 봉사 파트너가 생겨서 더 좋아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 청년들이 얘기 도중에 정말로 저 친구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평범한 뭐 가정에서 자란 저희들 말고 환경이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디딤시아 통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 관심 속에 이렇게 멋진 청년이 됐는데 그럼요. 얘기 도중에 나눔에 대해서 의미를 아는 것 같아요. 우리 두 분이 생각하는 나눔이란 어떤 거다? 나눔이라 재호 씨부터. 저는 솔직히 나눔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그렇게 없는데요. 봉사활동에 대해서 좀 제가 그냥 스스로 항상 생각해 오던 게 있는데, 우리 봉사활동할 때 이제 공급자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서 저희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시설에 있으면은 이발해 주러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발. 네네, 이렇게 머리 자르죠. 근데 오셔서 딱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선생님들한테 우리 오늘 몇 명이나 깎아야 되죠? 하고 우리한테는 이제 너희들 어떻게 깎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다음 또 저희가 또 가기 싫은 행사들 이런 거 맞잖아요. 막 주말에 끼고 있고 이러면 근데 그런 데 가서도 이렇게 굳이 내가 필요한 이게 도움인가? 그러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약간 좀 수요자 측면에서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좀 그런 것도 생각해 줬으면 좋지 않겠나. 네, 되게 좀 무거운 이야기네요. 아니 그래요.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럼요. 정말 멋진 얘기 해준 것 같네요. 그렇죠. 꼭 필요한 얘기 같습니다. 새겨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봉사활동하러 간다고 해놓고 사실은 상처 주고 돌아올 수 있는 경우가 꽤 그렇습니다. 많아요. 네, 그런 경우도 네. 있어요, 정말. 그래서 네. 혹시라도 이제 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뭐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자제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이기식의 자원봉사. 아동들을 네. 같이 해서 사진 촬영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거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아니 저는 이렇게 얼굴 나오는 것도 좋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은데 잘생겼으니까. 네, 근데 뭐 사진 찍으시면 저희가 고맙죠. 근데 너무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는 저희도 알거든요. 그럼요. 애들이라도. 요즘은 네, 그러니까. 다들 끼미더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런 것만 아니면 뭐 사진 찍는 거 좋아합니다, 애들도. 네. 종진 씨는 뭐 혹시 나눔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신다. 나눔이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나눔은 약간 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끝나고 이제 시설에 들어갔는데 사회에서 봤던 이제 부모님 밑에서 자라다가 이제 시설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되게 전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좋았다는 게 아니고 이제 관심을 못 받다가 그런 시설에 들어가서 형들과 많이 어울리면서 생활하는 게 되게 많이 좋았고 또 거기서 있었던 일들 중에 이제 애들이 이제 많이 삐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것도 관심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나누는 건 이제 관심을 가지는 사람한테 또 나눌 수가 있고 하니까 관심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나눔은 관심이다. 사실 시작인 것 같아요. 그게요. 예. 근데 박마루 씨, 네. 청장님, 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판단 좀 해주세요. 네. 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뭐 장애가 있으신 분도 또 환경이 안 좋은 분 또 다문화 가정이라고 그래서 많이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다문화 가정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 그 아이들끼리 이렇게 어울린대요. 근데 이 다문화 가정 아이를 손을 잡고 우리 집에 놀러 왔어. 네. 놀러 왔는데 재밌게 마루야 놀자 우리 마루에서 놀자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보고 이리 와. 너 마루 엄마 어디 사람이야? 몰라요. 외국 사람이지. 몰라요. 너 앞으로 쟤랑 놀지 마.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청장님 뭐 해주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그런 말씀은 제가 또 우리 종로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꽤나 많이 있으신데 예. 제가 그 얘기를 못 들었네요. 우리 종로 아이들은 아마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종로 엄마들은. 네. 그러면 천만 네. 다행이고. 근데 이제 바로 우리가 더 관심 갖고 네. 함께 더불어 살기, 예. 더불어 살기에 대해서 계속 함께 얘기하고 그러는데 네. 바로 그런 아이들이 또 네. 이렇게 따로 살지 않도록 예. 그래 더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청자님께서는 나눔이랑 000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나눔은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 왜요? 예, 예. 행복. 나누면서 행복을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주는 사람도 물론 행복하고 또 받는 분들도 아까 조금 전에 더 수요자가 어떻게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새겨서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가 나눌 때 더 좋겠다 생각도 해봤고요. 또 우리 종진 씨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갖는 거 이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비록 내가 특히 여유가 있어서 돈을 둔다든가 물질적으로 드리지 못하더라도 관심만 갖는 것도 또 함께 친구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그리고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생각이 돼서 관심을 갖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아서 저도 우리 앞으로 복지를 또 복지 행정하면서도 또 우리 직원들과 함께 또 우리 많은 봉사하시는 분들과 함께 이 나눔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 갖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수 좀 한번 쳐주십시오. 네. 네. 디딤 씨앗 통장은 두 분이 각각 생각하는 무엇이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디딤 씨앗 통장. 디딤 씨앗 통장은 보험이다. 보험. 보험이다. 왜요? 이게 실제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보험이 되지만요. 네. 저희 같이 시설 퇴소하거나 이제 그룹홈에 자란 아이들은 이제 자립하다 보면은 특히 혼자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그런데 딱 그 돈 받았을 때도 그렇고 통장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도 날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 들면서 이렇게 좀 든든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 이제 뭐 심적인 보험도 되기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디딤 씨앗 통장은 보험이라는 말은 결국 모아서 18살 됐을 때 사회에 진출할 때 학교에 갈 때
정말 보험처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타석.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네. 종진 씨는 네, 종진 씨는. 저는 첫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월급? 네, 저는 자립 후에 네. 이제 드림시아 통장을 해약을 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요긴하게 썼기 때문에 근데 첫 월급을 이제 처음에 받으면 쓰고 싶은 데가 많잖아요. 이제 여기도 쓰고 싶고 여기도 쓰고 싶고 하는데 그거를 또 처음부터 잘 모으는 사람이 나중에 또 부자가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월급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쌓아 나가다 보면 좀 더 큰 돈이 되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 두 청년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요. 네. 네.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또 정말 저는 장담하건대 저 두 청년은 최소한 10년 후면은 지금 위치하고 정말로 동떨어진 아주 높은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공감합니다. 네, 충분히 그럴 것 같고요. 어떤 100마디보다도 어쨌든 당사자들이 직접 얘기해 주는 게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네. 좋은 여건, 좋지 않은 여건인데도 좌절하지 않고 꿋꿋하게 우리 일어선 우리 두 청년. 우리 저 청장님께서요. 청년한테 정말 나는 이 얘기는 너희들 같이 훌륭한 청년이라도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너무나 훌륭한 친구들이어서 뭐 제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강연 때 잠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말 멋진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면 참 좋겠다. 이렇게 훌륭한 생각을 갖고 또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자기 계획을 미처 못 세워서 혹시 방황하지 않을까 아니면 목표가 분명치 않아서 제대로 자기 성과를 제대로 못 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어떤 인생 계획을 24, 25, 26, 그러면 30, 35, 40살부터는 한 45, 55, 60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계획을 한번 세워본다면 아마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을까. 저는 그 계획을 세웠어요, 저도. 근데 저는 제가 세웠던 계획보다 좀 초과 달성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래요. 근데 앞으로 이제 구청장 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더 큰 봉사를 하면서 살는지 이제 그것은 저도 지금 요즘 고민 중이에요. 고민 중인데 네. 아마 그 계획을 더 잘 세운다면 더 큰 인생을 살 거고 네. 그렇지 못하면 아마 별 볼 일 없는 또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꼭 좋은 계획을 세워보시고 저축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우리 청장님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두 청년이 우리 구청장님이 지금 멘토라고 생각하시고 질문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최호 학생. 뭐 궁금한 것도 좋고. 예. 아무래도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시는 일도 많잖아요.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상 밖의 질문이네. 야. 예? 저는 솔직히 뭐 따로 이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운동을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 못 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음식을 함부로 먹지 않는다. 이것은 건강 관리 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이런 것은 좀 가능하면 자제하고. 근데 그래도 그걸 마음대로 못 해요. 그 정도입니다. 아마 타고난 것 같죠? 그러면. 근데 대답이 됐어요? 네,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의외의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라면은 이제 네. 지금 건축학과에서 행정 쪽으로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아까 강의하시는데 다 말씀하시길래 그랬어요? 그래갖고 또 물으면 좀 제가 안 들은 것 같잖아요. 너무 근데 지금 우리 청자님이 몇 학년 몇 반 같아요? 이렇게 딱 보니까. 쉰머리가 있으신데. 네, 한 5학년 4반쯤 안 되실까? 청자님 오늘 저녁 쏘시죠? 그래야 되겠어요. 제가 바뀔게요. 6학년 2반입니다. 아유. 뭐 건강 관리 고마워요. 참 잘하셨네. 우리 저 종진 씨도 좀 청장님한테. 네, 저는 준비했던 거랑 좀 다른 질문을 좀 예. 아까 강의를 듣다가 네. 생각이 난 건데 10년 동안 준비를 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 같이 이런 아동들은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싶지만 좀 준비를 못 할 수가 많잖아요. 왜냐하면 주위 환경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싶은 게 있고 또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려고 10년 동안 저는 솔직히 투자를 못 하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전 지금 만족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동생들이랑 이런 애들은 하고 싶은 일보다 주위에 있어서 빨리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의지를
이제 안 꺾고 할 수 있을지. 네. 글쎄 그것은요, 자기 목표를 분명히 정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건지도 그 대비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를 세우는데 그 목표에 못 되면 그냥 망해버릴 거냐.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평상시 일을 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10년 준비했으니까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밤중에만 맨날 공부했어요. 밤에만. 사람들하고 낮에 다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다 하고요. 밤이면 새벽 5시에 집에 들어간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밤에. 그러니까 사무실로 오는 신문 보고 집에 들어갔어요. 사무실로 오는 신문. 그러면 새벽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물론 자유업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업을 하면서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할 일, 주어진 여건에서 일을 안 하고 준비하면 안 되죠. 자기 할 일 충분히 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뜻이죠. 꼭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는 일 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계획대로 차근차근 움직여라. 그러니까 네. 이제 뭐 5년, 10년 계획을 세운다는 게 하루아침은 없거든요. 그럼요. 하루아침 노리고 하루아침 타령하다가 잘못된 게 바로 접니다. 하루아침은 없어요. 차근차근 되니까 저는 불가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쨌든 1년 하루를 정말 소중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나도 모르는